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시계를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냥 최근에 제가 뭐 기계식 이런 시계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, 네,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의 것들을 좀 보다 봤는데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중에서 몇 개, 한 네 가지 정도, 네, 뭐 좀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한번 추려서 보려고 합니다. 네, 먼저 불가리 시계가 있는데요. 네, 불가리 하면 뭐 저는 명품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여자용 이렇게 핸드백이나 이런 그런 걸로만 유명한 걸로 알았는데 불가리에서도 시계가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여기 불가리 홈페이지인데 보면 이제 네, 이 컬렉션, 네, 불가리에서 나오는 이 컬렉션 시계가 좀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남자가 꼈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을 하게 되고, 네, 그래서 이 시계는 특징이 이제 이렇게 시계 워치에 크게 이렇게 불가리라고 이렇게, 크게 새겨져 있죠. 네, 원판형에. 그래서 이 동그란 게 되게 투박하고 뭐 그냥 좀 너무 튀는 디자인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실제로 이렇게 모델이 착용한 샷을 보면 네, 상당히 좀 괜찮죠. 네. 그래서 네, 이 컬렉션도 좀 디자인이 괜찮아서 마음에 들고 특히 파란색 네, 요새 또 청판 이런 게 각 시계 브랜드에서 유행인데 아무튼 뭐 이런 파란색도 네,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네, 그렇습니다.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브레이슬렛, 이 시계줄도 좀 상당히 디자인이 독특하죠. 예, 그 완전 스테인레스 그런 것도 아니고 가죽도 아니고 네, 뭔가 약간 고무 같은 느낌 나면서도 네, 상당히 좀 뭔가 독특한 네, 그런 시계인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불가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세이코라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이거는 이제 세이코라는 그 브랜드가 있고 또 그 세이코에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럭셔리를 지향하는 게 이제 그랜드 세이코가 있는데 이 세이코가 좀 유명해진 게 이제 쿼츠 시계라고 그 기계식이 아닌 그 시계 안에 무브먼트를 이제 기계식은 이렇게 다 기계 부품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. 근데 이제 쿼츠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 시간을 이제 그냥 전자식으로 하는 거죠. 쿼츠는 말 그대로. 네, 전자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계 안에 그냥 건전지만 있으면 돌아가는 거죠. 네. 그런데 아무튼 그 쿼츠 시계로 그런 이제 쿼츠를 좀 처음에 이렇게 뭐 발명을 했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걸로 좀 아무래도 안에 기계식이 아니다 보니까 안에 부품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되게 가격이 싸지잖아요. 네, 그래서 좀 쿼츠 시계가 이제 많이 좀 대중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스위스 쪽에서 많이 싫어했죠. 예, 이런 세이코를. 근데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랜드 세이코는 이 세이코 만든 데서 이제 좀 더 럭셔리로 해서 이제 자기들도 시계 안에 무브먼트를 이제 스위스처럼 기계식으로 넣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했죠. 그러니까 무브먼트로 사실은 되게 유명한데 그랜드 세이코가 이제 스프링 드라이브라고 스프링 드라이브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기계식 안에 그 구조 자체가 이 영상을 보시면
아, 비공개 내용. 이 스프링 드라이브가 이제 보면은 이 시계바늘 초침이 움직일 때 보통 기계식 시계들은 이 초침이 움직일 때 탁 탁 탁 이렇게 끊어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시계를 들어서 귀에다 대고 자세히 들어보면 똑딱똑딱 거리는 그 미세한 소리가 들려요.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시계 뒷판 안에 되게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이 스프링 드라이브는 그런 소음도 없고, 그리고 이 시계바늘 자체가 물 흐르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가죠. 이렇게 딱딱딱 끊어진 느낌이 없는데, 보시면 그렇죠. 물 흐르듯이 이렇게 쫙 그냥 일직선 형태로 움직여 버리는데, 그래서 이 안에 구조가 보면 이제 그 스위스의 그런 기계식 형태를 따오면서 동시에 안에 어떤 특별한 장치를 넣어놨어요. 그게 뭐냐면 이제, 그쵸, 여기 나오죠. 이런 기계식 태엽 있고 이런 구조는 시계 그 스위스 기계식 그거랑 같은 구조인데, 뭔가 특별한 장치가 하나 더 있는 거죠, 말하자면. 그래서 No batteries inside. But instead of an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기계식 시계를 설명하는 건데, 지금 이 스프링 드라이브는 이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이게 에너지 충전 역할을 해주고, 그게 여기에 이제 전자회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U자 형태로 생긴 여기에 이게 이제 떨리면서 이 떨림이 그 정확한 이 시계 오차, 초침의 오차를 이게 보정해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계식 시계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약간의 오차가 생겨요. 그러니까 하루에 몇 초 내지는 뭐 한 달에 몇 초 이런 식으로 그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, 물론 이제 스위스에서 그런 인증을 받으면 뭐 그 오차가 되게 몇 초 이내로 이렇게 미미하게 이렇게 줄긴 하죠. 그러니까 작긴 해요.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래도 몇 초라고 해도 일단 오차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스프링 드라이브는 그런 0. 그런 몇 초의 오차가 아니라 거의 오차가 없는, 거의 전자시계와 동일할 정도의 그런 정확성을 가진다는 거죠. 반면에 또 이런 기계식 태엽 형태로 끊임없이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전지도 필요 없고, 그러니까 기계식과 전자식을 합친 그럼으로써 양쪽의 장점을 다 취해가지고 양쪽의 단점을 다 없애버린, 어떻게 보면 정말 혁신적인 드라이브인데, 그래서 역시 일본 애들이 좀 뭔가 이런 걸 개발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U자 형태, 이 떨림이 이게 이제 시계 초침의 그 속도를 끊임없이 보정을 해주는 거죠. 정확한 그 시간에 맞게끔. 네, 아무튼 이런 원리로 이게 작동이 되는 걸 이제 스프링 드라이브라고 합니다. 그래서 뒤에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. 그래서 이 보면 초침이 이렇게 끊임없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그랜드 세이코 스프링 드라이브의 특징이죠. 네. 그래서 이 스프링 드라이브 시계 중에 뭐 네, 이런 것들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뭐 디자인도 깔끔하고 괜찮고, 되게 또 그랜드 세이코의 특징이 이렇게 어떤 자연이라든지 뭐 그런 계절, 네, 그런 걸 테마로 좀 만들고요. 그 시계 안쪽의 디자인을. 네. 그래서 스프링 드라이브
컬렉션을 보면 보통 가격이 이제 한 1200만원대 정도 해요. 예. 스프링 드라이브로 하고, 네, 스프링 드라이브 13개 나오는데 이제 다 가격대가 상당히 높죠. 네. 700만원, 뭐 1000만원, 뭐 이 정도네요. 네. 950, 650, 540, 770, 네, 뭐 이런 정도로 합니다. 네. 참, 그리고 아까 불가리 시계는 가격을 안 봤는데, 이쪽 얘네들은 가격대가 뭐 한 600에서, 아니, 한 400에서 600 사이 정도? 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불가리 알루미늄이네요. 네,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60만원. 네, 그리고 뭐 스페셜 에디션은 420. 네. 그래서 불가리는 뭐 가격도 그냥 적당한 것 같고, 네, 일단 디자인이 괜찮고요. 네, 그리고 그랜세이코는 아까 그 스프링 드라이브 그런 기계 메커니즘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오메가, 네, 오메가는 역시 그 컨스텔레이션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역시 컨스텔레이션. 이번에 뭐 한소희가 끼고 나온, 한소희를 광고로 한 이제 컨스텔레이션 여자 모델도 있고, 컨스텔레이션 여자 모델도 한번 볼까요? 일단 가격은 500만원이고, 네, 뭐 500만원이 이게 싼 가격이 아닌데 워낙 시계, 비싼 시계들이 많다 보니까 500만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, 네, 좀 그런 가격이 좀 마법이 있네요. 네. 일단 한소희가 낀 걸 보면 상당히 좀, 네, 멋있긴 해요. 그리고 이런 시계, 이런 부속이 달려있고 또 이게 실제로 보면 아마 굉장히 안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상당히 이쁘죠. 네. 그래서 또 컨스텔레이션은 특징이 이제 이 시계 둥그런 원판에 이 로마자로 이렇게 시계 숫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, 이게 상당히 또 괜찮고, 그래서 오메가에서는 역시 컨스텔레이션, 이게 이 모델이, 네, 상당히 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건 좀 상당히 비싸네요. 컨스텔레이션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건 이제 컨스텔레이션 안에서는 제일 비싼 모델. 왜냐하면 이 여기에 이렇게 골드가 쓰였고, 뭐 이런 데도 다 골드고,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달라서, 네, 3080만 원이네요. 근데 뭐 뭐 이 정도만 해도 890만 원짜리 이것도, 네, 제가 볼 땐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, 뭐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네.
일단 디자인은 다 똑같고 이제 그냥 여기 사용된 소재가 이제 그냥 일반 스틸이라서 뭐 가격은 뭐 890인데 아무튼 일단 되게 디자인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깔끔하고 이렇게 바늘도 이렇게 파란색이다 보니까 눈에 잘 띄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게. 네, 그래서 이 오메가 2 컨스텔레이션이 상당히 좀 괜찮았고 한소희도 한번 볼까요? 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.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항상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곤 해요. 나는 누구인지, 그리고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지 말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도 안에 또 보면 뭐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변형된 모델이 있죠. 네. 그래서 색깔 디자인은 똑같고 이렇게 안에 사용된 소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은 조금씩 네, 차이가 납니다. 890부터 1230, 3080 네, 뭐 이런 식으로요. 차이가 나고 네, 오메가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모델이 이제 랑네라고 있죠. 랑네 운트 제네라고 이렇게 얘는 이제 독일에서 시작한 브랜드인데 여기서는 역시 네, 자이트베르크 네, 이게 상당히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. 자이트베르크는 이제 독특하게 이게 앞에 이게 숫자가 이게 이제 시간이고 뒤에 이게 이제 분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 안에 구조는 결국 스위스처럼 그런 무브먼트 기계식이에요. 네, 기계식인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겉에 표현하는 숫자를 이렇게 완전 디지털로 표현한 게 이제 상당히 좀 독특하죠. 네, 그래서 위에 이건 이제 이 시계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 이 빨간색으로 가면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태엽을 감던지 뭐 이렇게 시계 한마디로 밥을 줘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. 그리고 밑에 이게 이제 초침이 되겠죠. 그리고 이게 시간, 이게 분. 네, 그래서 좀 얘는 그런 걸로 좀 상당히 독특하고 이게 가격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아마 1억 한 1억 한 몇천 될 거예요. 네. 이 고급 시계로 유명하신 빈플렉스 님이라고 계신데 빈플렉스 님이 이 자이트베르크를 사셨죠. 그래서 자이트베르크 가격이 저는 수동 같은 게 좀 약간 뭐랄까 좀 더 애착을 좀 뒤에 막 보선 랑의 원이든 아니면 유튜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마 1억 4천 얼마일걸요? 네, 1억 4천 정도? 네, 1억 4천만 원 정도. 수정했어요. 시계를 이제 가죽 줄 있어요. 러버랑 같이 들어가는 거. 아마 러버 둘 중에 뭐 하나 그냥 아예 이제 안 받고 잠깐만. 네, 그래서 오늘은
좀 시계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네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불가리, 그랜드 세이코, 그리고 오메가 컨스텔레이션, 그리고 랑에온트 제네까지. 일단 이렇게 한번 또 시계를 한번 살펴봤고요.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